네. 자, 오늘 저녁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예, 어서 오세요. 네. 자, 오늘은 이제 그 코스피는 뭐 마이너스 1% 정도 하락 마감했는데 코스닥은 이제 플러스 1%에 가깝게 상승 마감을 잘했죠. 그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지수 설명을 좀 드리고요. 지수 얘기 좀 마감한 거 얘기해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방송 제목에 써놨지만 오늘 이제 소형주들도 꽤 올라왔거든요. 이제 물론 이제 막 무리를 지어서 상한가에 가거나 그런 건 없어요. 많이 각자 알아서 이제 올라간 건 있지만 어쨌든 소형주가 강세를 마감했는데 이럴 땐 투자 전략 어떻게 세우셔야 되는지 그거 말씀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저기 어디에요? 그 미국 증시가 어제 하락을 또 하다 보니까 또 조정 오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에 시장이 조금 이제 뭐라 그래야 될까요? 그 종목들이 이제 별로 안 움직여요. 네. 특히 이제 2주 전에 저 PBR 관련주 움직이면서부터 확실하게 이제 소형주들도 움직이는 게 좀 테마주도 움직이는 게 좀 둔해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지금 매가리가 없어요. 매가리가 없어. 저녁 방송을 진행하는데 뭐 사람들이 뭐 들어오긴 하시는데 인사도 안 하고 이쪽은 아예 그냥 1번도 아예 안 찍어요. 지금 뭐 인사한 사람 한쪽은 아예 없고 평소보다 지금 시작하는데 덜 들어왔고 지금 그래요. 참여율이 낮죠. 참여율이 낮은 이유는 이분들을 제가 뭐라 하는 게 아니라 별로 참여율이 낮은 이유는 재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예, 맞아요. 그래서 지금 주식시장이 재미가 없는 게 사실 맞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이제 언론이 이제 미국은 잘 가는데 우리나라 안 간다 이제 이런 걸 이제 부채질을 많이 하다 보니까 더 섭섭하시겠죠, 그죠? 네, 그 부분을 한 번 더 이제 짚어드리고 긁어드릴게요. 가려운 데를 좀 긁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얘기해드리려고 준비했고요. 일단 이제 요즘에 제가 시간의 종목들 얘기 별로 안 하죠. 시간에, 그죠? 장이 좋을 때는 테마주가 잘 갈 때는 제가 시간의 얘기를 많이 해요. 뭐 얘기를 억지로 하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장중에도 움직였는데 시간에서도 갔고 시간에서는 흔들어놨는데 그 다음날 올라가고 뭐 이런 게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시간에 저녁 방송할 때 이제 시간의 종목들 움직인 거 언급을 많이 하면 테마주 같은 게 되게 활발하게 잘 움직인다는 뜻이에요. 근데 만약에 얘기를 잘 안 한다? 그러면 별로란 얘기예요. 제가 최근에 시간의 얘기 별로 한 적 없죠? 네,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네. 오늘도 시간에서 움직인 게 있긴 있는데 굉장히 산발적입니다. 그래서 얘기할 게 별로 없습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자, 일단은 이제 그 저녁 방송 낮에 오늘 저기 어제하고 오늘 이틀 동안 장중 공개 방송을 해서 아마 얘기를 많이 해드린 부분도 있을 텐데 아무튼 또 계속 이어서 얘기해 드릴게요. 일단 오전에 공개 방송할 때 이제 미국 국채금리 얘기해 드렸는데 그 얘기를 다른 각도에서 한 번 더 해드릴게요. 네, 자 보시면 오전에 들었던 얘기에서 조금 더 이제 추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보시면 오전에 방송을 다 들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바로 들어갈게요. 그러니까 이게 미국의 국채 금리거든요. 10년물 국채 금리인데 아침에 얘기해드렸지만 이게 이거와 주식시장은 반대로 가는 거다라고 했었잖아요, 그죠? 네, 반대로. 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국채 금리가 올라가면 밑에 쪽에는 주식시장은 떨어진다. 오전에 얘기를 해드렸죠, 그죠? 네. 여기가 떨어지면 주식시장은 올라가는 거고 이렇게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주식시장은 떨어져야 된다 그거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제 나스닥 지수랑 이렇게 보면은 여기까지는 똑같았어요. 언제? 12월 말까지, 그죠? 네. 근데 이제 이게 헷갈리면 더 쉬운 방법이 있어요. 뭐냐? 미국의 국채 가격을 보면 돼요. 이거는 금리거든요. 채권 금리인데 채권 가격은 또 금리랑 반대예요. 네. 채권 가격과 채권 금리는 반대로 가거든요. 그러면은 채권 가격이랑 미국의 주식시장은 역방향이 아니라 정방향이겠죠. 그죠? 네. 같이 간다고요. 자, 여기 보시면 10월 19일이 미국의 10년물 채권 가격입니다. 이 차트는. 근데 여기 10월 19일이 저점이죠. 나스닥 지수의 저점은 언제였을까요? 똑같죠. 여기에요. 그죠? 그리고
채권 가격이 여기에서부터 12월 말까지 쭉 올랐어요. 이게 12월 말입니다. 왜 올랐죠 여기? 뭐 너무 많이 떨어졌으니까 올라온 것도 있고요. 12월 달에 미 연준 의장이 그 비둘기 발언을 하는 바람에 3월 올해 3월 그 금리 인하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죠. 그 덕분에 여기서 채권 가격이 올라간 거예요. 왜? 채권 금리가 떨어졌으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미국의 나스닥 지수랑 이나 다우 지수도 여기서 크게 또 올랐죠. 그렇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채권 가격하고 나스닥 지수가 똑같이 가고 있었는데 12월 말을 기점으로 해서 채권 가격이 이렇게 떨어집니다. 순간적으로 잠깐 상승을 했었지만 요거는 이제 미국의 채권 그 발행 수가 뭐 좀 적어질 거다 그런 뉴스가 잠깐 나왔었어요. 그 이슈 때문에 잠깐 채권 가격이 오르긴 했지만 바로 떨어졌죠. 그러니까 올해 1월부터 2월까지 계속 채권 가격은 하락했어요. 그러면 결론이 뭐예요? 나스닥도 다우지수도 떨어졌었어야지. 자, 이게 이 채권 가격이 떨어진 이유가 뭐냐? 이유는 여기 왜 올라왔죠? 미국이 조기 금리 인하 가능성 때문에 올라간 거잖아요. 근데 왜 떨어졌어요? 그 조기 금리 인하 가능성이 낮아졌거든요. 점점 낮아졌어요. 그러다가 지난주에 그 미 연준 그 지난주였나요? 지난주였나? 아무튼 뭐 미 연준에서 이제 회의에서 발표했잖아요. 금리 조기 인하 가능성 없다. 3월 달에도 없고 이제는 5월 달에도 없을 것 같다. 그렇게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대번 떼구르르르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나스닥 지수랑 다우 지수도 예 그래요. 떨어졌었어야 돼요. 여기까지 어렵지 않죠? 뭐 어렵다 1번 안 어려워요? 4번 찍어주세요. 네. 오늘 아직 많이 안 들으셨는데 한번 찍어보실래요? 어렵다 1번 안 어렵다 4번 안 어렵죠? 그죠? 네. 이해되셨죠? 채권 얘기나 환율 얘기 갑자기 해드리면은 잘 이해 못하시는 경우들도 있어요. 잠깐만요. 어떻게 이쪽은 아무도 번호를 안 찍으시냐? 예, 이현정님 목소리 잘 들리시죠? 예. 들리시니까 찍어주셨겠죠? 어서오세요. 라이프워크님도 어서오시고. 네. 자, 안 어렵죠? 네.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 뭐냐면 나스닥 지수랑 다우 지수랑 S&P 500 지수가 진작에 떨어졌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진작에 떨어졌었어야 되는데 이게 계속 올라가고 있던 거예요. 다우 지수가 여기 보시면 여기서 더 올려버렸잖아요. 여기서 이러고 있다가 이렇게 떨어졌었어야 돼요. 살짝. 많이 아니더라도 살짝. 근데 좀 더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나스닥은 더 했죠. 그죠? 나스닥도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12월 말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떨어져야 되는데 거꾸로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 보면서 미쳤구나. 미쳤구나. 억지로 올리니까. 억지로 올리는데 반도체 AI 붐 그러면서 AI 붐 그 얘기 하는데 여러분들 제가 저번에 얘기했지만 AI가 여러분들 일상생활에 지금 큰 비중을 차지하나요?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네. S&P 500 지수도 많이 올려놨고 이상하게 해놓은 거예요. 근데 이제 나스닥 지수가 자 보시면 어제 좀 세게 떨어졌죠? 살짝 떨어지면 조정이 올 수 있는가? 예, 좀 조정이 좀 와야 됩니다. 와야 된다고. 다시 얘기 드리지만 여기서부터 국채금리 올라가고 국채가격 떨어질 때 같이 반응을 했었어야 되는데 억지로 올렸다 그 소리예요. 그래서 미국 증시는 원래 좀 빠져야 되는 게 맞아요. 아까 그 국채가격 보여드렸잖아요. 이 국채가격을 보시면 이게 국채가격이거든요. 이게 차트를 보시면 좀 이해하실 수 있겠지만 좀 더 떨어져야 되는 차트예요. 좀 더 내려올 수 있다. 좀 더 내려올 수 있거든요. 좀 더 내려온다는 얘기는 뭐 많이는 아닐 거예요. 조금 더 내려올 거예요.
전저점을 깨거나 그러진 않을 걸로 보이는데 이게 조금 더 내려올 가능성이 크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당연히 미국 증시는 떨어져야 되는 게 맞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제가 방금도 얘기를 해드렸고 오늘 오전에도 얘기 많이 해드렸지만 미국 증시가 조금 떨어져야 되는 이유는 미국 경제가 나빠서 인플레이션이 심각해서 뭐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니까. 그냥 조기 금리 인하 기대감 때문에 올라왔었는데 그 조기 금리 인하 기대감이 사라지니까 떨어진 거예요. 채권 금리가 내려갔고 채권 금리 올라오고 채권 가격이 내려간 거죠. 그러니까 지수는 떨어져야 되는 건데 억지로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왜 따뜻하면 비 오고 추우면 눈 오듯이 그냥 자연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스닥 지수가 좀 더 떨어져야 되는 게 맞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한 요쯤에 와 있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이렇게 뭐 다이빙은 하진 않겠지만 나스닥 지수가 조금 떨어지더라도 조정 오는 거 아니야? 아니요. 아니요. 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셨죠? 이게 자꾸 올라가니까 여러분들 이게 자꾸 올라가는 바람에 여러분들 재미없었던 거 아세요? 한동훈 씨가 12월 말에 총선 불출마 선언 해버리고 이재명 씨가 1월 초에 칼 맞는 바람에 대선주가 잘 안 가요. 그때까지 뜨거웠잖아요, 그죠? 네. 근데 이제 그러고 나서 왜 또 재미가 없었느냐? 다른 테마주가 또 움직였거든요. 움직이고 막 하는데 나스닥이 너무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갈 때 반도체 때문이다, AI 때문이다 그러니까 최근에 주식시장에서 올라가는 게 뭐예요? 반도체, AI, 그리고 로봇 같이 묶어서 갈 수 있으니까. 아니면 이제 뭐 그런 게 가요. 지금 계속 그런 게 움직여요. 그것도 예전에 뭐 작년에 2차 전지나 아니면 차라리 대선주처럼 뭐 수십 개라도 움직여 주든가 그것도 아니에요. 그 중에서 한두 개나 좀 올라가고 신고가 나지 뭐 다 거기서 그 자리에요. 다 재미도 없어.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재미가 없는 거예요. 나스닥 지수가 올라간 게 여러분들한테는 좋은 게 아니라니까요. 근데 이제 얘가 떨어지면 좋아하셔야 되는데 또 떨어지면 떨어진다고 힘들어하시고 그런다는 얘기예요. 그러지 마시라고요. 네. 얘가 내려와야 돼. 근데 어쨌든 어제 그 미국 증시에서 이렇게 지수가 하락이 나왔는데 신경 쓰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요. 근데 이제 어쨌든 하락을 했죠. 근데 우리나라 증시를 잘 보시면 우리나라 증시는 반응을 거의 안 했어요. 코스피 지수 보시면 오늘 코스피 지수는 마이너스 1.1% 하락 마감을 했지만 보시는 것처럼 양봉이고요. 양봉이라는 얘기는 시초가 대비 올라서 끝났다는 얘기잖아요. 네, 하락을 그렇게 안 했어요. 심하게. 그리고 오늘은 저기 기관 특히 금융투자 아저씨들이 많이 팔아서 그래요. 이분들 원래 그렇잖아요, 그죠? 네. 데려다 놓고 저기 워크숍을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왼수들 진짜 툭 하면 던져 그냥 왕창 던졌어 왕창. 외국인은 계속 산다니까요. 외국인의 순매수 동향을 보시면 외국인은 저 PBR 얘기 나오기 전부터 눈에 보시는 이만큼 거의 한 달이죠. 한 달 내내 계속 샀어요. 여기 한번 빠진 적이 있구나 살짝. 아주 살짝 그죠? 계속 사잖아요. 근데 기관은 며칠 한 3일 사다가 며칠 사다가 팔고 좀 사다가 팔고 이러고 있잖아요. 단타치는 거죠. 네. 그렇게 밖에 안 보여요. 그러니까 외국인 수급이 바뀐 게 없으니까 이쪽도 걱정할 게 없겠죠, 그죠? 코스피 좀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저 PBR 관련주들도 지금 최근에 대형주 쪽에 저 PBR 관련주들은 많이 올라와서 지금 쉬고 있어요. 대형주가 아무리 호재가 세도요, 뭐 2주, 3주씩 계속 가지는 않아요. 일주일 정도 쭉 올라오면은 좀 쉰단 말이에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 저 PBR 관련주는 제 방송 끝나고 나서 아까 김 실장님이 하신다고 그 방송 제목에 써 있었으니까 저 PBR주 동향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이따가 제 방송 끝나면 김 실장님 방송 들으시면 도움 많이 될 거예요. 네. 자,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코스닥 쪽에는 이제 오전에도 얘기 드렸지만 이걸로 보시죠. 지수가 오늘 좀 흔들었는데 코스닥 지수는 나중에 여기도 뭐 하락 출발을 했어요. 아침 마이너스 1.4%인가 급락 출발을 했는데 끝날 때는 1%에 가깝게 상승 마감했어요. 시초가 대비 따지면 엄청 오른 거죠. 그리고 거래량이 줄어든 것도 아니고 늘어나고 있어요. 다시. 네.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지금 4거래일 연속 상승이에요. 네. 반등 많이 나왔죠. 네. 여기 앞에 음봉들 다 있는데 무시하고 올라오잖아요. 여기 떨어질 때 사람들이 겁을 많이 먹어서 거래가 늘었었죠.
보이시죠? 거래 늘어났던 거. 근데 지금 거래가 늘었다는 거는 그만큼 투매가 많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깔끔하게 정리하고 올라가고 있다. 그래서 매우 긍정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예, 물량이 이제 불편했던 물량들이 이제 빠져나간 거예요. 실제로 지금 2주 전, 3주 전에 제가 저녁 방송할 때 이 방송 분위기하고 지금하고 많이 달라요. 사람들이 그때보다 많이 빠졌어요. 왜 빠졌다고요? 재미가 없으니까. 전문가 방송을 특히 무료로 들으시는 분들은 그런 게 있어요. 필요 없으면 가차 없이 잘라냅니다. 주식도 안 되고 뭐 가지도 않고 안 봐. 공짜니까. 제가 저녁 때 유튜브 방송을 하면 그런 걸 많이 느껴요. 내가 필요가 없구나, 이 사람들한테. 그래서 사람이 막 들어와요. 내가 필요한가 보다 이러면서. 저야 뭐 늘 그냥 그런 거 상관없이 방송을 하지만 그런 게 느껴진다니까요. 아무튼 이제 지금 많이 줄었어요. 왜? 재미없고 힘드니까. 근데 그게 일시적인 거였다니까요. 어쨌든 이제 오늘 아침부터 지수가 급락 출발을 했는데, 코스피 쪽의 대형주 지수하고 소형주 지수랑 비교해 드릴게요. 코스피 대형주 지수는 시가총액 기준이에요. 대형주 지수는 마이너스 1.2% 하락 마감했죠, 그죠? 근데 소형주 쪽은 어땠느냐? 저 요즘에 이게 자주 보여드리죠. 플러스 0.1로 끝났어요. 애초에 별로 빠지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잘 보세요. 1월 달에 이렇게 푹 떨어졌었죠, 여기도, 그죠? 근데 2월 초부터 대번 들어올려서 이만큼 올라가 있어요. 티 안 나게 굉장히 잘 해놓은 거예요. 이게 왜 그런 거예요? 별로 빠지질 않았다는 거예요. 하락도 별로 안 나왔고, 실제로 그래요. 소형주 갖고 있는 분들 요즘에 재미는 없으시지만 크게 손해본 거 없으실걸요? 좀 떨어질 수 있어요. 개미들 투매하고 그랬으니까. 근데 뭐 작년에 투매 나왔을 때처럼 그렇게 손해보신 거 없을걸요? 좀 오늘도 돈 벌고 내일도 돈 벌고 막 상한가 구경도 좀 하고 싶고 막 그런 마음은 다 똑같죠, 그죠? 근데 그게 좀 원활하게 안 되니까 빨리빨리 수익 내고 싶은데 그게 원활하게 안 되니까 속상하신 건 있겠죠. 근데 그렇게 고생하시는 건 없다는 얘기예요. 본인들 마음이 조금 이제 재미가 없어서 그런 거지, 그죠? 네. 강하죠, 그죠? 그 다음에 코스닥 대형주하고 코스닥 소형주도 비교해보죠. 코스닥 대형주가 오늘 플러스 0.5% 올라왔거든요. 근데 코스닥 지수는 0.9% 올라왔잖아요. 그러면 코스닥 소형주는 얼마 올라왔을까요? 플러스 0.1. 근데 뭐예요? 코스피 소형주구나. 코스닥 소형주가 1.4% 올라왔어요. 세죠? 거래도 늘었고. 이게 뭐냐면 대형주에서 이제 중소형주 쪽으로 이게 돈이 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지금부터 눈을 한번 감아 보실래요? 눈을 감고 제가 하는 얘기를 듣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눈 감아 보세요. 외국인들이 제가 계속 얘기했던 게 자꾸 반도체, 작년 말부터 반도체하고 AI 쪽을 자꾸 얘기를 한다. 그러면서 자꾸 이제 좋다 하면서 특정 종목 올린다 그랬잖아요. 그게 개미들한테 팔아넘기고 이 사람들은 딴 데 가려고 하는 것 같다. 그 얘기 들으셨죠? 보니까 분위기가 계속 그런 것 같지 않으세요? 네. 그러면 자, 좀만 눈을 더 감고 있어 보세요. 그러면 외국인이 그거 팔아서 어디로 갈까요? 그 생각을 하셔야 돼요. 어디로 갈까요? 집으로 갈까요? 우체국으로 갈까요? 농협으로 갈까요? 아니면 다른 업종, 다른 쪽으로 갈까요? 뭐 다른 쪽으로 가겠죠. 주식하는 사람은 계속 주식을 해야 돼요. 제가 이제 회원들 중에 어떤 분들이 가끔씩 그럴 때가 있어요. 주식을 접어야 되겠다고. 제가 그 말 절대 안 믿어요. 절대 안 믿어요. 주식을 접는다고요? 아니요, 다시 하게 돼 있어요. 딴 데 가서 하지. 네. 그냥 좀 잠깐 좀 쉬어야 되겠습니다. 쉬긴 뭘 쉬어요. 계속 하고 있더만. 네? 또 얘기하면 또 웃는 분들 계실 텐데 찔리시죠? 쉬긴 뭘 쉬어요. 안 쉬어. 주식하는 사람은 계속 주식을 하게 돼 있어요. 자, 이 눈 뜨세요. 네. 외국인이 어디로 갔을까요? 어디로 갔겠어요? 대형주에서 소형주 갔겠지. 중소형주로. 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갔겠죠. 여태까지는 이제 그 금리 인상이 끝난 게 언제예요? 작년이잖아요, 그죠? 네, 금리 인상 끝난 게
작년에 금리 인상 끝내고 나서 뭐가 많이 갔어요? 미국의 그 M7, 매그니 피센트 7이라고 하는 그 대형주들 위주로만 갔지 크게 올라간 게 없어요. 중소형주 못 갔다니까. 그럼 이 사람들은 당연하게 어디로 가요? 중소형주로 갔겠죠. 갑자기 반도체 어쩌고 저쩌고 하더니 최근 들어서 소형주가 불기둥을 뽑잖아요. 거래가 늘면서 생각 잘 해보셔야 된다니까. 물론 이제 코스닥이나 코스피 쪽에 소형주 쪽에 저PBR 관련주들이 있으니까 그거 사러 들어오는 걸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을 지금 무시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힘이 있잖아요. 1.4%는 올라왔습니다. 이런 거는 이제 여러분들도 직접 확인하실 수 있는데 보통 확인을 안 하시죠. 귀찮으니까. 코스닥 중형주는 어땠을까요? 1.18%. 여기도 세죠? 여기에서 하락했던 거 벌써 다 메꿨어요. 네. 근데 사람들은 이런 걸 안 보고 원래 그래요. 원래 자기 보유 종목이랑 자기 관심 종목만 보면서 판단하기 때문에 잘 모르는 거예요. 굉장히 좋아지고 있죠. 네. 열심히 이제 자기가 선택한 뭐 어떤 이제 선택을 했겠죠. 그거를 믿고 쭉 그냥 마음 흔들리지 않고 쭉 가시는 분들은 반드시 수익이 나게 돼 있어요. 수익이 나게 돼 있다니까. 근데 중간에 이제 왔다리 갔다리 하면은 수익은커녕 골병만 들어요. 골병만. 그러니까 요즘에 계속 그 일 많이 했던 거예요. 그냥 쭉 가시라고. 마음 흔들리지 마시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본인들 종목이 이제 반응을 안 하니까 답답해서 이제 그러신 거지, 그죠? 근데 어떤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 거냐면 내 차례가 반드시 와요. 내 차례가 반드시 온다니까요. 저는 뽑기 같은 걸 잘 안 해요. 왜? 난 그런 거 잘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어쩔 때 또 우연히 하면 또 될 때가 있더라고요. 요즘에 운이 좀 풀렸든지. 네. 근데 어쨌든 그 내 차례가 와요. 반드시 내 차례가 있다니까. 근데 그거를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워낙 또 성격이 급하니까 많이 못 견뎌요. 그래서 털리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질질질질 한 달 정도 끌려내, 한 달도 안 돼요. 아무튼 뭐 보름 2, 3주, 3주 슥 끌려내리다가 핑 하고 올라가잖아요. 그 뭐예요? 이거는 일시적인 투매였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거래가 이렇게 늘어났죠? 네, 그만큼 사람들이 많이 털려서 어디로 갔다? 미국으로 갔다. 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미국 간 거예요. 미국. 아셨죠? 여러분들이 지금 나 중소형주 위주로 하고 있는데 수익이 안 나서 힘들어 죽겠어요. 수익 안 나서 힘드신 건 똑같아요. 저도 요즘에 저희 방에서 뭐 팔았다고 제가 얘기하는 거 보셨어요? 있었어요. 지금 추석이란다. 설날 전에도 뭐 비트컴퓨터 팔아드리고 뭐 이것저것 판 게 있어요. 근데 확실하게 1월 초보다 2월달 들어서 매도하는 게 적어졌어요. 왜? 증시가 이제 질질질 끌려 내려오면서 개미들 투매 많이 해서 주식시장에서 많이 빠져나갔거든요. 예, 많이 빠져나갔어요. 그래서 매도 사인 저도 많이 못 내드렸어요. 최근 들어서는 매도 사인 많이 못 내드렸다니까. 네. 근데 그것도 뭐예요? 그렇죠. 일시적인 거예요. 다시 우리 차례가 올 때가 있다니까요. 네. 오늘 낮에 공개방송할 때 얘기 드렸지만 선택과 집중이라는 말을 제가 되게 싫어합니다. 전문가들은 그런 말 쓰는 거 좋아해요. 왜? 그런 말을 하면 그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회원들 입장에서는 그래, 확실히 되는 종목에 실어주나 보다. 이제 그러니까 되게 좋아하시니까 전문가들이 그런 말을 많이 쓰는데 저는 그런 말을 잘 안 써요. 왜? 그런 말 하면은 사람들이 상대방이 욕심내거든요. 마음을 더 급하게 먹게 하고. 그런 말 잘 안 씁니다. 잘 들어보시면 제가 그런 단어 잘 안 쓰죠, 그죠? 네. 근데 이렇게 하고 있다가 집중할 때가 와요. 저는 몰빵 같은 거 안 시켜드립니다. 네. 몰빵 하실 거면 딴 데 가세요. 저는 회원가입할 때 처음에 물어봐요. 회원가입 신규 회원이 들어오면 비중 조절 어떻게 하세요? 물어봐요. 신용 미수 쓰고 몰빵 친다 그러면 난 딴 데 가라 그래요. 딴 데 가라고 한다니까. 나 안 받으려고 그래요, 그 사람. 왜? 우리 방 종목 다 망가지거든요. 저희는 거래가 없는 바닥에서 추천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들어와서 막 갖다 질러버리면 종목 100원 망가집니다. 저는 그 사람 딴 데 가라고 합니다. 네. 전문가 중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많지가 않습니다. 자기 수입이 줄어드는 한이 있어도 그냥 딴 데 가라고 그래요. 왜? 다 망가지니까. 종목 망가지잖아요. 누가 몰빵해가지고. 그러면은 회원들이 힘들죠. 회원 힘들어하면 저도 힘들어요. 종목 박살나가지고 막 하면은 누가 제일 소리 지르는 줄 아세요? 그 망가뜨리는 사람이 제일 소리를 많이 질러. 왜? 자기가 제일 많이 샀거든. 네, 그래요.
그리고 자기가 혼자 손절치고 나가요. 네. 막 욕하고 다닌다니까요. 네. 하지만 한지 다 해놓고 나서. 네. 그런 사람은 잘 안 봤습니다. 그러니까 저녁 때 이렇게 모방할 때도 선택과 집중이라는 말은 잘 안 하는데, 자, 언제 집중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언제냐? 오전에 낮에 얘기 잠깐 해드렸지만, 종목을 이렇게 하면서 주식을 열심히 하고 있다가 순간적으로 종목들이 움직이는 게 보일 때가 있어요. 제가 평상시에 회원가입하는 얘기 잘 안 하죠. 근데 갑자기 제가 빨리 들어오라고 막 할 때가 있어요. 언제일까요? 이제 튀어 오르기 직전이 있거든요. 그때 보여요. 계속 보고 있다가 보면 보인다니까요. 응? 여기 기웃 저기 기웃거리는 게 아니라 우리는 계속 한 길을 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면 보여요. 이게. 제가 막 회원가입하라고 강하게 얘기하면 그때 빨리 들어오셔야 돼요. 지금은 바닥이라서 워낙 싸니까 지금 들어오시면 손해 절대 안 봐요. 사놓고서 이렇게 쭉 기다리면 돼요. 그러면 빨리 가는 거 있고 좀 늦게 가는 게 있겠죠, 그죠? 뭐 그거 수익 내면서 이렇게 한번 쭉쭉쭉쭉 이렇게 돌리면 돼요. 지금이 이제 바닥이고 올라갈 때가 됐어요. 근데 요거보다 조금 더 무르익었을 때, 네. 그러니까 이렇게 꾹 눌렀다가 개구리가 뛰는 거, 개구리 점프할 때 생각하시면 돼요. 개구리가 이제 땅바닥에 몸을 딱 붙여서 쫙 붙였다가 탁 튀어오르잖아요, 그죠? 네. 새도요, 새도 날아오를 때 살짝 몸을 이렇게 웅크렸다가 탁 도약하면서 날개짓을 하거든요. 네. 그 타이밍이 있어요. 그게 이제 우리 주식시장에서는 매수 맥점이라고 해요. 그거를. 네. 그 타이밍이 있다니까. 네. 그때 집중해서 촥 매수 매도를 하는 거예요. 몰빵을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때 집중해서 자, 현금 있는 거 다 갖고 와라 그래서 막 하는 거예요. 전문가인 저는 어떻게 하냐면 이제 회원들한테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자, 적극적으로 사셔라. 근데 말이 쉽지. 돈이 모아서 뭐 갑자기 부해져요, 그죠? 네. 현금 여유 있는 분들은 뭐 통장에서 5천만 원 1억 꺼내서 주식을 사는 분도 있어요. 근데 항상 그렇지는 돈이 다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때 저는 무슨 행동을 하냐면 보유하고 있는 종목 중에 지금 팔 수 있는 걸 팔아버려요. 네. 그러니까 손해 없이 팔 수 있는 거 있죠? 보유 종목 중에 추천주 중에 몇 개를 팔아버려요. 그렇게 해서라도 현금을 만들어 가지고 뭘 추천을 막 할 때가 있어요. 회원들이 현금이 더 없을 수 있으니까 대부분 그래요. 다 주식 들고 있지, 그죠? 네. 우리 회원들은 다 주식 부자예요. 우리 현금 없어. 항상 현금이 없어요. 주식시장이 좋을 때도 현금이 없습니다. 왜? 수익이 난 게 있어도 더 갈까가 안 팔거든요. 그러니까 뭐 장이 안 좋을 때는 이제 눌렀다가 하니까 현금이 없고 장이 좋을 때는 다 갈 것 같으니까 또 주식으로 다 사나요. 항상 현금이 없어요. 우리는 현금 거지 주식 부자. 그래서 이제 되겠다 싶으면은 주식을 뭘 팔아버려요. 판다니까. 그래서 이제 매도 사인 내고 자, 그 돈 갖고 이거 빨리빨리 사라 그래요. 네, 그때가 다 됐습니다 지금. 응? 다 됐다니까요. 그 되게 심심할 때 있죠. 요즘에 그래요, 그죠? 아 뭐야 이거 대선주 총선 얼마 안 남았는데 가지도 않고 무슨 정책주 갈 줄 알았더니 가지도 않고, 그죠? 네. 뭐 저 PBR인지 뭔지 저 뭐야 저거나 가고 있고. 그러니까 재미가 되게 없으실 거야. 다 미국 주식 많이 간다고 하는데 막 그러고, 그죠? 네. 이럴 때 조만간 뭐가 와요. 개별주 테마 장세가 열린다니까요. 근데 사람들이 멍 때리고 있다가 그게 왔는데 눈치도 못 채고 가고 있는데 눈치도 못 채고 이미 갔는데 나중에 한참 가서 하는 거예요. 뒷북 치는 거예요, 이게 뒷북. 그래서 선택과 집중을 그렇게 좋아하는데 선택도 못하고 집중도 못하고 나중에 다 올라가고 나서 마음 급하니까 거기 가서 막 붙들고 씨름하고 앉아요.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개미들이 돈을 그래서 못 버는 거예요. 노력은 많이 하는데 헛된 노력들을 많이 하시는 거죠. 그런 헛된 노력하기 싫으시면 지금 들어오시라니까요. 네. 지금 들어오시면은 그러니까 종목이 이제 막 올라갈 때 들어온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분들이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수익을 많이 못 내세요. 어느 정도 이제 약간 이제 몸을 좀 풀어놔야 되는데, 그죠? 네. 그런 거 없이 그냥 종목 막 급등할 때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어버버버 하다 끝나요. 네. 어버버버 하다 끝난다니까. 적응하다 끝나요. 적응하다가. 네. 한두 달 빨리 들어온 사람이 더 편하죠. 미리 쭉 사놓고, 요렇게 시장이 움직이는구나. 어느 정도 적응을 한 상태에서 하니까. 지금 이제 돈 벌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들어오시는 게 최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해도 정말 그래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분은 아마 소수일걸요. 100명 중에 한 2~3명? 예.
아마 그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나머지는 아유 돈도 안 도는데 뭔 소리 하는 거야. 이제 이러실 거예요 지금. 네. 그럴 때 가는 거예요. 그럴 때. 그래서 오늘 보여드리고 싶은 게 이거였어요. 중소형주가 이렇게 세게 올라오는지 모르셨죠? 언제? 설 연휴 끝나고 나서 딱 이틀 됐잖아요, 그죠? 이틀 동안 이만큼 올라왔어요. 요게 1월 고점이 여기란 말이에요. 여기하고 차이가 있어요? 없잖아요, 지금. 응? 순간 확 감아올리잖아요. 중소형주는 아무리 올라와도 지수 상승을 견인 못하거든요. 근데 오늘은 지수를 끌어올렸어요. 왜? 대형주보다 중소형주가 더 많이 올라왔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그죠? 네. 예전에 2014년도에 그때 진짜 코스닥이 욕을 많이 얻어먹었어요. 코스닥. 맨날 그냥 횡보해, 횡보. 지겨 죽는 줄 알았어요. 진짜. 6년 박스권 들어보셨어요? 6년짜리 박스권인데 마지막에 자 이게 2015년도에 이만큼 갔어요. 지수가 2배는 아니고 한 얼마 갔죠? 60%? 50% 이상 올랐어요. 지수가 50% 이상 올라가니까 뭐 종목들은 뭐 더 몇 배씩 갔겠죠, 그죠? 네. 근데 여기에 이제 큰 상승이 나오기 전에 무슨 짓을 했느냐? 아주 크게 올라갔잖아요, 그죠? 네. 보여드릴게요. 네. 맨날 죽는다 그랬어요. 맨날 죽는다고 그냥 나 죽는다고. 눈만 뜨면은 차트 이런 거 보셨어요? 눈만 뜨면은 음봉이에요. 버버벅 반등 나와요. 이제 우리 회복이 되나? 퍽퍽퍽퍽. 네. 퍽. 그냥 끌려 내려가요. 그냥. 그래서 보통은요 100번 중에 99번 또는 98번은 주가가 이렇게 떨어지면 거래가 줄어들거든요. 그죠? 네, 줄어드는데 이때 잘 보시면 떨어지는데 거래가 조금씩 늘어나요. 조금씩. 그러다가 여기에서 이게 12월 달인데 크리스마스 일주일 앞두고 이게 아마 12월 18일인가 그럴 거예요. 맞죠? 그죠? 네, 날짜도 안 까먹어. 2014년 12월 18일. 왜 날짜를 기억하냐면 그 회원 아직도 우리 방에 계신데 라이브 회원인데 라이브 방송이 안 들어와요. 그분이 딱 한 번 들어온 적이 있어요. 이날. 왜 들어왔을까요? 코스닥이 전전전 깨면서 난리가 나니까 저 뭔 일 있어요? 이러면서 그때 딱 한 번 봤어요. 그 일은 안 들어와요. 연중 저점을 깼더니 그냥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잘 보세요. 사람들이 얼마나 짜증이 났겠어요. 가다 말다. 그냥 급등했다가 떨어졌다가 또 가고 급등했다 이런 돈을 버는데 그게 아니라 맨날 그냥 주구장창 그냥 급락 반등 이런 돈을 벌기 힘들거든요. 근데 어머 깬 거예요. 거래량 늘어난 거 보이세요? 이게 100번 중에 한두 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최근에 보실래요? 떨어질 때 거래 터진 거? 100번 중에 한두 번 나오는 겁니다. 간만에 봤어요. 그래서 2018년도에 어떻게 됐다고요? 2014년 그때 6년 박스권 끝내고 어마무시하게 갔어요. 사람들한테 이렇게 될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무도 안 믿었어요. 거의 안 믿었어요. 왜? 너무 힘들었거든. 이 당시에는 박스권이 6년 동안 이렇게 하긴 했지만 사실은 2012년까지는 개별주 장세였어요. 지수가 안 갔으니까. 근데 나중에는 2013년하고 14년은 2년 동안 되게 힘들었어요. 아까 얘기 드렸잖아요, 그죠? 2013년 초 여기만 한번 지수가 들었지. 그 다음에 뭐였냐면 급락 반등 계속 이거였어요. 2년 동안. 우리도 최근에 2년 동안 힘들었잖아요. 급락 반등 그죠? 거래가 푹 줄었죠. 보세요. 여기 거래가 이만큼이나 있는데 여긴 푹 줄었잖아요. 시장이 되게 안 좋았다는 거예요. 지금이랑 똑같은 상황이죠. 네, 그 끄트머리에 이 조정을 끝내는 끄트머리에 지수를 또 이렇게 괴롭혀 놓으니까 사람들이 에이씨 이러면서 때려치고서 다 어디로 갔다? 미국으로 갔어요. 그때도 지금처럼 미국 주식을 그때 많이 하진 않아서 그렇게 크진 서학개미라는 단어가 그때는 없었지만 아무튼 많이 갔어요. 다 털렸어요. 전멸. 그리고 뉴스에서 맨날 뭐라고 그랬게요? 우리나라 주식 안 좋다 계속 그랬어요.
메르스 기억하세요? 메르스가 터졌는데도 여기서 터졌는데 주식시장이 더 올라갔어요. 그때 우리나라 난리 났었잖아요. 그죠? 네. 개미들이 언제 들어왔을까요? 여기서 들어왔어요. 이때 주도주는 화장품 중국 소비주들. 네, 그거였어요. 이해가시죠? 네. 그때 이랬다니까. 그리고서 이제 또 한 2년 푹 쉬었지만 우리는 이거를 기다리고 또 이게 왔을 때 수익을 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크게 갈 때는 되게 힘들게 하고 가요. 여기도 마찬가지였고요. 2017년 말 이때 급등했는데 여기도 2년 동안 뭐 했는지 아세요? 네. 급락반등 맨 마지막에 뭐였을까요? 트럼프하고 김정은하고 서로 핵미사일 쏜다고 협박하고 앉아있을 때 우리나라 동해안 바다에 항공모함 3척 있고 전쟁 일보 직전. 자, 거래가 푹 줄었죠? 네, 사람들이 너무 지쳐서. 화장품주 들고 있던 사람들이 여기서 손절을 다 했거든. 네. 왜냐면 그때 중국이랑 사드 보복하고 뭐 난리 났잖아요, 그때. 거래가 바닥일 때 주가 바닥이죠? 최근엔 어때요? 거래 최저가 언제인 줄 아세요? 여기에요. 여기라니까. 근데 최근에 주가가 폭락할 때 거래가 늘었다고요. 느낌 오세요? 네. 주식은요, 그죠? 네. 가방끈이 긴 사람이 이기는 싸움이 아니에요. 누가 이기는 줄 아세요? 눈치 빠른 사람, 촉 빠른 사람. 더 상세히 얘기 드리면 상상력이 풍부하고 직관 통찰력이 있는 사람이 성공하는 게 주식시장입니다. 그게 부족하면 많이 얻어맞아 보면 돼요. 얻어맞는다는 게 뭐예요?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손해도 보고 막 틀려도 보고 속아도 보고, 그죠? 네. 제가 그런 케이스예요. 저는 천재적인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많이 겪어봤어요. 그래서 아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처음부터 저거 사기야 이런 걸 알아채는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많이 많이 사기를 당해봤다는 얘기죠. 주식시장에서. 네. 아는 거예요. 얻어터져 보고. 네. 뭐 그래도 다행이잖아요, 그죠? 네. 눈치가 부족해도 경험으로 이제 온몸으로 이제 했으니까 그걸 알려드리는 거니까 믿고 하시면 돼요. 항상 바닥일 때는 거래가 최저입니다. 요럴 때, 그죠?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이제 세게 했던 거예요. 바닥 나왔다. 응? 여기가 바닥이잖아요. 거래가 제일 없잖아요, 여기가. 근데 요렇게 떨어질 때 거래가 늘었죠? 그럼 뭐예요? 누군가가 매집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지금 반도체 AI 붐이다 그러면서 막 얘기하는데 여러분들 AI 붐 느끼시겠어요? 내 주변에 AI가 없는데, 물론 휴대폰 그런 거 쓰니까 거기에 약간 그런 기능이 있지만 AI가 없다고 해서 내 삶이 힘들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말에 너무 현혹되지 마시고 원래 하던 대로 하시면 돼요. 여기 이제 종목들을 보여드리려고 몇 개를 꺼내놨는데 고려산업 이런 거 보세요. 바닥에 이런 거 보세요. 사료주죠 이거? 관심들이 없어. 고려산업 PBR 0.7 사조동화원. 물어보고 싶어요. 사람 있냐고. 이런 거 거들떠도 안 봐요. PBR 0.5 남해화 비료주 중에 비료계의 삼성전자 같은 존재예요. 비료계의 대장 유니온. 트럼프 형님하고 시진핑 형님이 싸우면 서로 되게 좋아하죠, 그죠? 네. 해임 PBR 0.6 동아지질 옛날에 찌질했는데 요즘엔 안 찌질해요. 그죠? 네. 우원개발 이평선이 다 모였어요. 모여라 꿈동산. 이거를 일명 블랙홀 차트라고 하는데 이평선 다 모였어요. 이게 곧 이제 급등할 거다 그 소리가 아니고, 네. 얼마나, 그죠? 오랜 세월 동안 저기 했으면 이게 다 모였냐 이거예요. 이평선이 보세요. 다 모였다니까. 한 점에. 네. 그러면 둘 중 하나 나와요. 급등 아니면 급락 나와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에 관심을 좀 가지시고 미국 쪽으로 눈 돌리지 마시고, 네. 원래 하던 대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반드시 세력이 매집한 종목을 들고 있으면 내 차례가 옵니다. 그게 올라갔을 때 수익을 내야 되는데 멍하니 있다가 수익 내는 사람 없어요. 치열하게 노력하는 사람들이 수익이 나거든요. 그래서 올해 돈 좀 벌어봐야 되겠다. 기존 회원들 중에서도 이제 쉬다가 다시 좀 바닥인 것 같은데 주식을 해야 되겠다. 빨리 들어오세요. 제가 회원가입 얘기를 거의 안 하죠. 근데 오늘 낮에 그랬잖아요. 오늘 이제 대놓고 좀 해야 되겠다고. 왜? 기회거든요. 네. 자신 있을 때 정말 튀어 올라가기 직전일 때는 세게 얘기를 해야지 들어오시더라고요. 네.
지금 들어오시면 딱 좋아요. 그러니까 어느 들어오시고 혼자 할 생각 하지 마세요. 잘 안 돼요. 힘들다니까. 옛날 패턴 하나도 안 맞아요 지금. 그리고 뭐가 갈지 어떻게 움직이는지 어떻게 움직이는지 설명도 못 하잖아요 지금 사람들이 다. 이제 준비된 종목들 우리 많이 갖고 있고 앞으로도 움직이는 거 계속 체크해 드릴 테니까 저녁 방송도 잘 들으시고 종목이 필요하고 더 상세한 리딩이 필요하신 분들은 들어오시면 됩니다. 네. 이쪽에 뭐 메일 주소는 안 남겨놓을게요. 네, 회원가입이 정말 필요하신 분들은 사무실로 전화하시고 바로 들어오세요. 네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아무튼 이틀 동안 공개방송 이제 많이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 뒤에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김 실장님이 오늘 그거 하신대요. 저 PBR주 이게 지금 약간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는데 그거 설명하신다고 하거든요. 잠깐만요. 자. 예, 맞네요. 저 PBR주 관련해서 얘기하신다고 하니까 들어가셔가지고 도움을 많이 받으세요. 그 어디에요? 유튜브 들어가셔가지고 거기서 무소TV 김실장이라고 검색해도 나오니까 거기 들어가셔가지고 아무튼 네, 저 PBR주 뭐하고 있는지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자, 아무튼 여러분들 네, 오늘 수고들 많이 하셨고요. 네, 편안하게 푹 쉬시고 저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